책맛 세상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책 추천하는 북티시의 김성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책은 82년생 김지영입니다. 3년 전에 출간이 돼서 현재 한 100만 부 이상이 팔려나간 책이고, 또 최근에는 영화로 개봉이 되어서 여전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한 거는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거실에서 이렇게 통곡 소리가 막 크게 막 들려가지고, 안방에 있던 저는 이제 갑자기 집에서 어떤 큰 사고가 났나 싶어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안방에서 이제 거실로 이렇게 뛰쳐나갔습니다. 거실로 가니까 와이프가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무슨 일이야 계속 이렇게 물어도 와이프는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냥 화장실로 이렇게 뛰어 들어갔어요. 화장실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다치지는 않은 것 같고 일단 안심은 됐죠. 하지만 이제 집안에 이제 계신 어르신들이 혹시 또 무슨 우환이 있나 싶어가지고 화장실 문을 이렇게 막 두들겼어요. 두들기고 무슨 일이야 좀 자세히 이야기 좀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갑자기 이제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책 한 권이 이렇게 제 앞으로 이렇게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만났던 책이 82년생 김지영입니다. 그날 밤 80년생 김지영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밤도 꼬박 샜었고 80년생 김지영이라는 삶이 그렇게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가왔던 거였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은 최근 영화로 이렇게 개봉되면서 또다시 이렇게 남성과 여성 간의 대결 구도를 하는 약간 또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연출시키면서 여전히 이렇게 핫한 책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남자 후배들이나 이렇게 제 친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남성 측의 의견이죠. 남성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82년생 김지영의 삶이 그게 한국 여성들의 일반적인 삶이냐, 그 허구 아니냐, 너무 과장된 게 아니냐. 요즘 한국 남자들,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군대도 가야 되고, 또 군대 갔다 오면은 그 어려운 취업을 해야 하고, 또 취업에 성공하면은 또 직장 상사 눈치 봐야 되고, 제대로 퇴근도 못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결혼하면은 뭐 하냐, 아내한테 또 집에 가면 구백 받는데 한국 남자들 정말 불쌍하다. 이게 요즘 남자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넋두리죠. 그러면서 80년의 김지영을 가지고 한국 남자들 너무 이렇게 남성 혐오로 몰아가지 말라. 그 책이 너무 과장된 이야기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고요. 또 주변에서 이렇게 여성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또 이야기가 틀립니다. 여성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2년생 김지영은 물론 과장된 이야기지만은 그거는 그 전 시대부터 우리가 겪어왔던 이야기고 또 지금도 겪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해서 성인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여성들이 성희롱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신의 신체를 둘러싼 몰카, 그 다음에 스토커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성과 관련된 폭력에 노출되고 있지 않느냐. 그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에 여전히 여성들은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고, 또 기껏 남성과 똑같이 대학을 나와 가지고 들어간 직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성차별은 물론이고 또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경력 단절 문제와 또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남녀 간의 임금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실들은 왜 남성들은 자꾸 그 문제에서 이렇게 논의를 벗어나서 자꾸 이 문제를 다루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82년생 김지영은 참 어렵습니다. 항상 논점은 이겁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여성들이 이렇게 일상적인 폭력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건가? 옛날에 비하면은 더 나아지지 않았느냐? 설마 아직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겠느냐? 이런 식의 남성들의 그 푸념이나 이런 한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여성들의 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일단 개인적인 정체성의 문제들이 사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이렇게 남성들과 거의 이렇게 평등하다 아니면 뭐 남성들하고 지위가 비슷하게 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항상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뭐 그 정도로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뭐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뭐 이렇게 징징거려. 너무 과장된 이야기로 이런 사실들을 너무 일반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말들이 이제 계속 오가면서 80년대 김지영을 논란의 그 이렇게 중심에 서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나서 제가 느끼는 이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뭐 이렇게 나름대로 내가 느낀 그 감정의 그 맛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은 감정은 그냥 공감이라는 생각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 80년대 김지영이 뭐 맞다 틀리다 이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80년생 김지영에 나오는 그런 김지영이라는 여성들이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저희 어머니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의 뭐 부모님들, 고모들, 이모들 뭐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제 딸들 뭐 이런 주변에 있는 그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좀 아프다는데 그 아픈 게 맞다 틀리다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아프다는 것은 사람마다 느끼는 고통이나 감내하는 정도가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은 절대 이렇게 뭐 일반화되거나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가 느끼는 고통을 타인이 바라봤을 때 그것을 자신의 입장에 견주어서 그 고통 별거 아니야. 나도 참아봤는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고통은 각 개인마다 어떤 상황이나 뭐 아니면은 그 사람의 무슨 그 성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느껴지는 강도가 완전히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아프구나. 그 아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공감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감이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공감은 저도 사실 예전에는 뭐 딸들이나 아니면은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저도 이게 나름대로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뭐랄까 이렇게 자기 인식의 도치라 그래야 되냐 약간 오만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혜신 박사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제가 읽고 나서 이 공감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냥 아이들이나 아니면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공감이 되진 않습니다. 공감이 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상대방의 마음에 제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일치되는 그 순간 그걸 이제 공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혜신 박사가 주장하는 그 논리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남자들이 군에 가면은 이제 사격을 많이 합니다. 사격에 이제 우리가 사격을 할 때 특등사수, 그러니까 가장 표적을 가장 많이 맞추는 사람들이 사격의 원리 중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요. 정조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표적과 총에 달린 그 가늠자, 가늠새, 그리고 자기가 바라보는 이 시선이 이 네 가지가 정확하게 일직선, 그러니까 일치가 되었을 때에 방아쇠를 당기면은 그 표적이 넘어갑니다. 우리가 공감이라는 것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내 마음이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으면은 공감이 되지 않는 거죠.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이 살아가기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제한 사항이 따릅니다. 꼭 뭐 우리나라만 뭐 그렇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사실 뭐 세계 어떤 여러 다양한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한국의 성평등 지수는 굉장히 낮은 걸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여성뿐만 아니라 소수가 차별받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유리천장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유리천장이라는 용어는 이제 1970년대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처음 이렇게 등장한 용어입니다. 이건 이제 충분한 능력을 갖춘 여성이 직장 내에서 성차별이나 아니면 인종차별 등의 이유로 고위직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유리천장이 부닥친다는 뜻이죠. 현재는 이제 뭐 꼭 여성뿐만 아니라 뭐 장애인이라든가 뭐 성소수자, 그 다음에 뭐 노인들 뭐 이런 것까지 아동들까지 이렇게 다 포함해서 이렇게 약간 뭐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 것 여기까지 이렇게 넓게 확대해서 이제 유리천장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리천장이라는 용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 그 한국 사회에서 뭐 대기업의 뭐 임원 진출률이라든가 심지어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에 이렇게 진출하는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뭐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에 속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유리천장에 대해서 용어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유리천장에 대한 이 문제를 저는 좀 답답한 게 뭐냐면은 남성들은 여성들이나 아니면 일부 뭐 이렇게 조사기관에서 유리천장이 문제가 많다라는 말을 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뭐 여러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을 이렇게 뺏어가려는 그런 용어로 이렇게 인식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대결 구도로 가요. 유리천장 말만 나오면은 남성들은 왜 여성들은 말이야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심지어는 이제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남성들은 이제 이런 주장을 하죠. 여성들 군대 가지 않느냐. 남성들은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한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의무복무를 한다. 뭐 2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여성들은 더 공부도 하고 뭐 취업에 더 남성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 우리 남성들은 군대 2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가지고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장벽에 부닥치니까 오히려 유리천장보다 더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뭐 군복무 가산점을 뭐 이렇게 다시 뭐 도입하자는 이런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남성들이 이 유리천장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거를 이렇게 마치 이렇게 빼앗아 가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제 남성들이 이렇게 하죠. 여성들 다 뭐 군대 들어와라. 왜 여성들은 뭐 이스라엘도 의무복무 여성들 남성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북한이라는 주적과 대치하고 있으면서 여성들은 왜 의무복무를 하지 않느냐? 그럼 이제 조금 이제 화가 난 여성들은 또 이렇게 하죠. 그럼 남성들도 애 낳아라. 이 말 속에는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약간 어떤 서로 상대방의 입장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적인 평등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적 평등이라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절대적 평등은 그냥 마치 공장에서 공상품 찍어내리듯이 어떤 똑같은 물건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사람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인 조건이 틀린 거죠. 남성이 애를 놓을 수는 없는 거고, 또 여성이 남성과 같은 그런 신체적인 능력이 남성보다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이런 유리천장이다, 아니면 뭐 여성이 차별을 받는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그런 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마치 남자 여자 이렇게 대결 구도로 몰아가는 이런 경우는 좀 잘못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언론에서 이런 것들을 막 부추기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좀 이 82년생 김지영을 가지고 좀 말이 되게 많이 길어졌는데요. 82년생 김지영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공감의 맛을 좀 많이 느꼈고요. 또 하나는 좀 이제 사실 남자들이 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남성들은 기득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많은 이익을 받아왔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거를 조금씩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거죠. 내 품 안에 있는 것이 나가야 되고 내 것을 마치 뺏기는 기분이 드니까. 근데 우리 사회가 좀 더 건전해지려면은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또 강한 사람은 약자를 보살펴 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남성으로서 대우를 받고 싶으면은 남성이 좀 더 강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강자라는 것은 베푸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이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한다 그래서 내 거 주기 싫어, 너희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꼴불견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좀 이제 그만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주고, 현재 그리고 그 이전에 살아왔던 여성들이 가진 아픔들에 대해서 그냥 공감하는 것 자체가, 그게 오히려 올바른 현재를 살아가는 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82년생 김지영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